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몽의 아버지이자 북부여의 마지막 천자인 해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모수는 기원전 118년에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덕제였고 어머니는 화씨였습니다. 그는 효제, 덕제, 법제를 이어 기원전 76년 43세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을사년 기원전 76년 법제가 붕어하시고 수제가 즉위하였다. 양성, 양방, 호릉을 삼후로 가달, 호인, 환숙, 우희, 추영을 오비로 삼았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 후비열전의 내용입니다. 북부여는 대륙의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북부여는 선비를 제후국으로 두고 있었고 흉노에 명을 내릴 수 있었던 힘이 있었으며 한나라를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87년 미치광이 한나라의 유철이 죽자 곽광과 상관걸이 난을 일으켜 불릉을 즉위시켰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연왕 유단이 가엾고 불쌍하였다. 유단의 사신이 조정으로 와서 불릉에 대한 공격을 청하였기에 제는 호록에게 유단을 도와 죄를 묻게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한나라의 내분으로 한나라의 유단이 북부여에게 도움을 청하자 흉노의 호록에게 명을 내려 유단을 돕게 하던 장면입니다. 그만큼 북부여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북부여를 무너뜨린 것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연이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었습니다. 배고픔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기원전 71년에 대기근으로 굶어 죽은 시신들이 널려 있어도 바쳐오는 곡식이 도착하지 않아 천재의 도성이 흉흉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북부여의 도성으로 식량을 공급해오던 제후국 옥전은 마침내 이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는 북부여 황실을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70년 옥저가 명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선박 운행을 지연시키자 오천이 이를 꾸짖었다. 곡식을 바치는 것이 점점 더 곤란해지자 도원이 계책을 세워 제후들을 위로하며 포용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기근이 해결되지 않자 마침내 북부여에는 내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북부여 연맹의 해체를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69년이었습니다. 현익 곤돈 기원전 69년에 순노와 옥저가 서로 싸우자 청하는 순노를 돕고 비류는 옥저를 도왔다. 서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며 오래도록 승부가 나지 않으니 바쳐진 식량이 도착하지 않아 경도가 매우 곤란하였다. 천재는 창고를 열고 공경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 방후가 딸을 낳았으나 닭과 밥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천재는 양주를 마시며 속수무책이었고 도둑들은 곳곳에서 일어나 자칭 천자라 하였다. 하늘의 재앙이 이와 같으니 봉황이 어찌 나타나겠는가. 박청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순노와 옥저의 싸움으로 시작된 북부여의 내란은
마침내 북부여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른바 천하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양적분 기원전 68년에 또다시 이와 같은 가뭄이 나타났다. 황룡이 순노를 도와 호구에서 비류를 공격하고 행인은 비류를 구원하여 하상에서 황룡을 공격하니 6나라들이 서로 싸워 그 피가 하늘과 땅을 뒤덮었다. 이에 제가 화상에게 행인을 공격하게 하니 천하대란이 일어나고 재앙과 변고가 때를 맞추어 나타났다. 환나와 졸본의 군대는 한빈으로 모이고 개마와 숙신의 군대는 양맥으로 모였다. 소와 가축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과 나귀 또한 드물었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내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등장한 인물은 흉노 모돈의 후손인 탈이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6년 화상이 죽음을 앞두고 탈이의 즉위를 청하자 천재께서 청사를 읽어 그를 왕으로 봉하였다. 오호라 탈이는 모돈의 잉손이자 내외가의 잉손이다. 키는 7척으로 전군에서 가장 용맹하여 오산에서 적을 사로잡고 행인국의 어식을 주설하여 자신의 구공을 구원하여 명성을 칠국에 떨쳤다. 그들을 왕으로 삼아 세우니 옛 제도를 삼가 행하라. 흉노의 풍습인 전거의 제도를 따라 가달과 탈이를 다시 부부로 삼으니 산호만세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들썩였다. 탈이는 북부여 연맹의 두 번째 자리인 부리천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권은 이미 천자인 해모수를 넘어섭니다. 이때 충신 읍백은 탈이의 등장을 강하게 반대하며 벼슬을 버리고 은둔해 버립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인 읍백이 그러할 수 없다고 하며 대를 이어 비가 되는 것은 음예의 풍습입니다. 모돈의 자손이 나라를 차지하면 부여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어미와 딸이 남편을 공유하는 것이 어찌 깨끗한 정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나 천재께서는 화상의 뜻이라 하여 그 간언을 듣지 않으니 읍백은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북부여의 천자 해모수는 실권을 잃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6년 가달이 제에게 권하여 탈이를 부리천왕으로 즉위시키고 탈이의 처가 되어 부리의 나랏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니 대개 화상의 시절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박창화 필사본 후비열전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맹체의 한계였습니다. 북부여 연맹의 천자 해모수는 권위를 상실하였고 마침내 그의 폐위가 거론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4년 탈이가 오만방자하게 천재를 모욕하자 왕불은 탈이가 그 오만함으로 천하의 죄를 짓기를 바라며 그를 설득하기를 지금 천하에는 폐하만이 지존이 되시니 달림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칠국의 난을 평정하여 이미 위세와 명망이 높습니다. 이는 천자의 자리를 차지할 때이니 마땅히 폐위시켜 천하를 호령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탈이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왕불의 부추김에 따라 탈이는 해부루를 부추겨
천자 폐위 시도를 하지만 헤브루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오히려 해모수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해모수는 타리를 질책하게 되고 타리는 헤브루를 제거하고자 나서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재께서 타리를 꾸짖기를 짐은 경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또 충성스럽고 용감하다 하여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배은망덕하게 감히 나를 패하고자 하니 천하가 옳게 여기겠는가. 무릇 근면함은 만사의 바탕이고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경은 시작은 부지런하였으나 끝은 게으른 것을 사람들에게 속였으니 패망의 조짐이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니 타리가 대노하여 먼저 헤브루를 공격하였다. 지금 3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내려가니 경들도 군대를 동원하여 와서 내 지휘를 따르라 라고 하였으나 황룡과 행인이 관망하며 움직이지 않으니 타리 홀로 배를 타고 들어가 엄리수 입구에서 금화와 전투를 벌였으나 대패하여 돌아갔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헤브루와의 전쟁에 타리가 실패하자 그 힘의 약세를 살펴본 제후국들은 각자 왕을 칭하며 해모수에게 타리의 천왕자리를 폐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타리는 오히려 천자 해모수를 돼지를 키우는 습한 땅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3년 이에 헤브루가 왕을 칭하니 행인, 황룡, 순노 등도 모두 왕을 칭하며 천재에게 권하기를 천년을 이어온 부여를 흉노가 멸망시킵니다. 타리는 흉노의 후예이니 그를 폐하기를 청합니다. 제가 이에 타리에게 명하여 보공에게 양위하고 제후들에게 사죄하게 하니 타리가 말하기를 천재는 우리 집안에서 세웠는데 제후들을 제압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감히 나를 업신여기는가 라고 하며 무사들을 시켜 천재를 돼지를 키우는 비습한 땅으로 내쫓았으며 간화를 강압하여 자신의 비로 삼고 장수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그 방비를 엄하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62년 봄 마침내 북부의 정신적 지주인 선교 집단이 대거 타리를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기민년 기원전 62년 봄 선도의 무리들이 크게 일어나 타리를 성토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타리를 타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왕불 역시 타리와 마찬가지로 천자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불은 오만하게 스스로를 천왕이라 하며 어미를 처로 삼고 후들을 첩으로 삼았으나 천재께서 이를 막을 수 없어 긴 한숨을 지으며 탄식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이에 해모수는 다시 강가로 쫓겨나게 되고 내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타리의 아비 선비왕 괴리가 아들의 원수를 갚고자 군대를 동원하여 왔지만 왕불이 총림 가운데 복병을 두고 맞이하니 대패하여 물러났다. 왕불이 크게 기뻐하며 운이 자신에게 온 것이라 하고 천재를 자칭하며 단림천궁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 어머니 추영을 천후로 삼고 천재를 멀리 비류숙가로 내쫓았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 연의 내용입니다. 신유는 기원전 60년 1월 천재를 강가로 옮기자 양복이 대노하여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순노, 환나, 청아, 양맥, 개마, 선비, 숙신의 군대들이 와서 호응하자 왕불은 형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천재에게 명하여 조칙으로 제후국의 군대들을 물러가게 하였다. 제후들은 이를 거짓 명령이라 여기고 물러나지 않고 점점 불의성으로 다가갔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왕불은 도망가면서 북부여 도성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에 천자 해모수는 머물 곳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왕불은 그 긴박함을 깨닫고 자신의 어미와 처와 함께 막북으로 도망가고자 하였고 제를 해치어 분풀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추영이 제를 안고 보호하여 결국 해치지 못하고 물러갔다. 왕불이 떠나면서 성을 불태워 추격을 늦추고자 하였고 양복이 불을 끄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권력도 머물 곳도 사라진 해모수는 다시 황룡국의 두눌로 자리를 옮깁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재의 궁전과 왕의 궁은 모두 까마귀들의 차지가 되었고 관아와 시장의 점포들은 모두 제가 되었으며 백골들이 산적하니 슬프고 애통하여 눈물만 흐르게 하였다. 제비들은 숲에 집을 짓고 개들은 주인을 잃었다. 천재께서 비록 돌아왔으나 머물 곳이 없기에 양복이 천재를 맞이하여 자신의 두눌로 돌아갔다.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황룡국에서도 천자 해모수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해모수는 더 이상 북부여 연맹의 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옥두진이 모시고 자신의 봉지인 청하로 내려옵니다. 옥시 집안은 해모수의 처가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옥두진이 제를 위로하며 청하로 갈 것을 청하니 임술년 기원전 59년 가을에 배 한 척이 동쪽으로 떠났다. 서풍은 소설한데 들판의 말들이 슬피 울고 강가를 따라 이어진 천길 절벽에는 갈대꽃이 눈처럼 희었다. 청사는 그대로이나 인생은 꿈과 같았다. 청하는 비록 좁으나 산수는 맑고 고왔으며 고국원의 모든 것은 예스럽고 인심은 순박하였다. 안으로 후덕한 호인과 유화가 있고 밖으로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옥두진과 오천이 있으니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웅심산 아래에 집을 짓고 압록의 강가를 거니니 단궁은 비록 사라졌으나 동대는 꿈꿀 수 있고 천우와 천비는 모두 사라져 오직 유화만을 사랑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기러기들이 강에서 논일고 고라니와 사슴은 산을 돌아다니니 비록 내 것은 아니더라도 벗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박청아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운명은 끝내 해모수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59년 천재는 이미 추모라는 천자의 시를 주었으니 스스로 큰 일을 마쳤음을 깨달았다. 세상살이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치에 빠져 지내는 것을 싫어하여 우발해서 이룡거를 타고 가서 중천에서 기린을 버렸다. 옥편은 아무도 없는 물가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곱게 물든 구름은 멀리 동해까지 펼쳐져 있었다. 구이산은 멀고 아득한데 상수대나무가 피로올룩지니 창의 만리에서 지아비를 기다리는 이는 돌이 되었더라. 이미 죽었으니 산 사람은 어찌하나.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북부의 연맹이 사라진 자리를 동부여가 성장하여 그 한 축을 차지하였고 동부여의 금화는 평소 알고 있던 옥두진의 딸 유아를 자신의 황후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안 해모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이 설 땅이 없음을 알고 홀로 중천으로 떠나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북부여의 천자 해모수의 마지막은 슬픔의 연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